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 권지현입니다. 네, 저는 대한척추외과학회 홍보위원 박현진입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어떤 거죠?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권지현 교수님이 이제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추간판 탈출증 투병기와 함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과 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외래에서 환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거,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오늘은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먼저 이제 정의가 그냥 말 그대로 척추관 협착증,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이죠.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척추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추간판에 변성이 일어나면서 뒤로 조금씩 붉어져 나가게 되고 또 척추뼈의 후방에 있는 후관절이랑 황색인대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관절이 비후가 되면서 점차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고 쫄뚝쫄뚝 걷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이제 엉치가 너무 아파서 걸을 때마다 이렇게 쏟아져 내릴 것 같고 그게 이제 이어져서 다리까지 막 땡기고 뭐 무거워져서 잘 못 걷겠다. 한 50m, 100m만 가도 이제 걸음을 못 걸어서 허리를 숙이고 쉬거나 앉아서 쉬거나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걸음걸이가 좀 짧아졌다고 하죠. 이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신경이성 파행입니다. 관절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되고 노후가 되면은 관절 자체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그로 인한 허리 통증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근을 누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추간판 탈출증과 같이 뭐 하지로 내려가는 방사통, 뭐 심하면 근력 약화, 뭐 더 심하면 뭐 대소변 장애까지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증상들이 추간판 탈출증 증상하고 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뭐 척추간판 탈출증도 그렇고 척추관 협착증도 그렇고 척추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증상은 좀 많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척추간판 탈출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하지방사통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또 꽤 흔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하지만 두 개의 차이점을 본다면 일단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전방 압력을 가해지면서 추간판이 뒤로 밀려 나오면서 증상이 더 악화되게 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인이 추간판보다는 후방에 있는 후관절이랑 인대가 비후가 되면서 발생하는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허리를 숙일 때보다는 허리를 이렇게 필 때 더 통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걷다가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하고 자꾸만 굽어지면서 걷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병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간판 탈출증은 이 섬유윤이 물론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좀 외력이나 잦은 외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바로 신경근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서도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정말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뭐 선천적으로 척추관 협착이 있는 경우를 말고는 대부분 60대 이상의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발생하게 되고 추간판 탈출증은 보다 좀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디스크 탈출증은 쉽게 말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주행 경로를 방해하는 어떤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가는 길을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화학적인 염증이 돼서 방사통이 일어나게 되는 게 주된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 변화, 즉 퇴행성 변화로 이루어지는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박형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나이가 들면서 앞도 뒤도 두꺼워져서 신경이 가는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건에서 이 환자가 서서 걷게 되면 일종의 허혈성 증상이 생기게 되면서 환자들이 오랫동안 걷다가 쉬었다 가야 됩니다 하는 신경성 반사통을 신경성 파행증을 호소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간판 탈출증이랑 초추간 협착증이랑은 좀 증상이 겹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상 증상만으로는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뭐 완전하게 구별한다는 건 좀 어렵고, 또 둘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MRI를 찍어봐야지 우리가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환자가 오면 CT를 찍어보시나요? 아니면 MRI 찍어보시나요? 왜냐하면 MRI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CT를 찾는 환자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시죠? 그쵸. 이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우리가 진단을 할 땐 뭐 먼저 신체 검진이나 뭐 문진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 검사를 한다면 보통은 뭐 CT, MRI, 뭐 척수관 조영술 뭐 이런 거 정도를 예를 들죠. 그래서 근데 뭐 척수관 조영술은 요 최근에 뭐 많이 안 쓰고 조금 침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CT, MRI를 가장 많이 쓸 수가 있는데, CT는 MRI보다는 좀 골성 구조를 보기 더 쉬운 그런 검사 방법이기 때문에 CT를 찍어도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거는 다 알 수가 있고 그 정도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척추관 협착증의 그 정도와 뭐 추간공의 협착 정도, 신경의 압박 정도를 보려면 MRI를 찍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외래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MRI를 찍자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할 때는 CT보다는 MRI가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 MRI에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보인다고 해서 다 심한 환자들이 증상을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들을 볼 때 실제 MRI 상에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아서 뭐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제가 이게 심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뭐 수술을 해야 되느냐. 영상에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뭐 의미가 있는 소견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환자분의 증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제 아무리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도 뭐 환자분이 이제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환경, 그리고 환자의 근육 정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상당히 심한 사람인데도 수술 안 하시고 잘 버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 약 드시고 뭐 가끔씩 뭐 신경 주사 치료 이런 거 하시면서 뭐 꼭 수술 안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의 생활을 다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MRI에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단을 받더라도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것보다 내 스스로 그거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 내 증상이 어떤 정도인지 그런 거를 척추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나 뭐 운동 이런 것들 잘 하시면은 잘 극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 탈출증과 구별하기 힘든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척추관 협착증이 있음에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더 아픈 증상이 꼭 허리에만 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관절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면역성 질환이 문제가 있어서 대상포진 같은 것이 오거나, 그리고 아까 박현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성 파행이 척추관 협착증의 주된 증상으로 말씀하셨는데 혈관성 파행이라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초 혈관들의 순환이 잘 좋지 못하게 되면 마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감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섰다가 계속 걸으면은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이 있게 되면 다 허리 때문에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진단 그리고 증상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진단하기 여간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로 구성된 척추외과 학회에서는 이러한 진단들을 더 확실히 하고 명확하게 해서 어떤 치료에 대한 방침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튜브를 우리가 개설하게 되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뭐 원인이랑 뭐 증상 뭐 그 정도를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렸고,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랑 뭐 어떤 병이랑 감별해야 될지 아까 뭐 고관절 질환, 뭐 네. 혈관성 질환 그리고 네. 뭐 피부 그런 그 대상포진과 같은 그런 질환들도 여러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또 뭐 척추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럴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